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 연결됐습니다. 네, 송 기자, 우선 유정복 시장이 연평도를 찾아 어떤 부분을 중점 점검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연평도의 사정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연평도는 서해 5도 중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과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특히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곡과는 거리가 10km에 불과한데요. 그만큼 서해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한데요. 최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철도 폭파로 남북 대치 국면이 더욱 악화하며 연평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평도를 방문해 안보 상황 등을 점검한 것인데요. 우선 서해 최북단 북방 한계선인 NLL을 사수하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과 안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적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 유 시장은 대피소도 방문했는데요. 담요와 비상약품 등 필수 비치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발전기와 난방기 등 대피시설의 작동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유 시장이 주민들도 만났다고요? 네, 우선 어업 지도선을 타고 연평도 어민들의 조업 현장을 살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민들의 불편 사항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어 주민과의 오찬 간담회도 마련이 됐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불안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평도는 NLL과 가장 가깝고 북한과도 가깝습니다. 또한 주민 2천여 명 중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과거 북한의 포격을 당했던 연평 주민들은 최근 연이어 들려오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소식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사격 소리가 들리면 하던 것을 멈추고 마을 방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특별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지역을 사수하고 또 주민을 안심시키고 또 만약에 어떤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뭐 시는 물론이지만은 군과 지역 주민과 모든 방위 역량을 총 집결할 생각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연평도 곳곳에는 기존의 낡고 좁은 방공호를 대신해 현대식 시설을 갖춘 주민 대피 시설들이 구축됐는데요. 정부 주도로 대연평도 7곳, 소연평도 1곳에 모두 1,700여 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 시설들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건물 지하 공간 3곳에도 임시 대피 시설인 공공대피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대피 시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이 있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부천의 3.1 만세운동 역사를 바로잡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시민단체와 3.1 만세운동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부천시가 건립 부지 마련에 협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지난해 부천 항일운동 역사로 알려진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일본 총독부 보고 과정에서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잘못 표기해 발생한 오류임을 알리고 바로잡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해당 항일운동 역사가 오류라는 학술 토론회도 열었고 토론회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부천 130여 개 초중고 학교 도서관과 시립 도서관에도 배포했습니다.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했던 경기문화재단도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4월 모두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담당 부서 논란만을 보이며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부천시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아울러서 지역의 역사가 시민들에게 자부심 있게 알려지도록 상징물을 관리할 책임 부서는 어디입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지난 8월 부천시민연합과 부천 3.1 만세운동 기념비를 시민모금으로 건립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시의회와 지역사회 지적이 잇따르자 부천시는 뒤늦게 기념비 건립 부지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천의 3.1운동을 알리는 기념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하고 부천시민연합이 연대해서 부천의 3.1운동 기념비를 건립하자. 근데 그 건립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하자 해서 부천시와 협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3.1운동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천 3.1 만세운동 기념비는 소사구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산신제 재단 옆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부천의 3.1 만세운동 기념비 건립이 부천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건축업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입니다.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진행됐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한 업소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무신고 영업 5곳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4곳,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3곳입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무신고 영업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한 주간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구성원 가운데 31.5%가 소속기관에서 14.4%가 외부에서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포함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26개 기관 소속 1,306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18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여전히 갑질 피해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최근 합참이 북한의 경의,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군사적 전문성을 갖춘 설명 대신 시각적 효과나 북한의 의도만 강조한 것은 합참 임무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번의 브리핑에서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아스팔트 도로에 구덩이를 파 폭약을 매설한 뒤 흙으로 복토한 것은 실제 매설한 폭약량보다 더 큰 시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분간 북한과의 대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사항 발생 시 합참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진실을 알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경우 지난 2020년 6만 1천여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만 명을 넘어섰다며 증가 추이를 볼 때 올해는 9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사범으로 신고된 자와 재범 이상 아동학대자가 모두 폭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지난 2019년 7,900여 명에서 지난해 19,000여 명으로 2.5배 늘었고 재범은 530여 명에서 2,200여 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이건태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며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례동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디지털 리얼티 코리아 한성민 한국 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포 구례동 주민들은 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데이터 센터가 착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착공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청이 지난 5월 데이터 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하자 건축주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박상혁 의원은 그간 행정관청과 건축주는 주민 소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요구안을 외면해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통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중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천의 첫 번째 수소충전소가 18일 춘희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은 수소충전소는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수소 판매 가격은 1kg당 1,900원으로 이용자는 수소충전소 정보 앱을 통해 휴무 여부, 재고, 대기 차량 현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수소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부천 춘희 수소충전소는 사업비 49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충전시설 1기와 설비실, 사무실 등을 갖췄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160여 대 수소 차량이 있는데 부천시에 수소 충전소가 없어서 서울이나 인천의 인근 도시에 가서 충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다른 시민들도 부천에서 자유롭게 충전을 할 수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앞으로 친환경 수소 차량이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지난달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9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0.43%에서 9월 0.21%로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축소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서구가 0.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양구는 0.09%, 부평은 0.04%입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8월 0.74%에서 9월 0.66%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구가 1.4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중구 1.06%, 부평구 0.83% 순이며 계양은 0.19% 상승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